허리 수술하면 망한다. 아파서 수술하러 갔는데 수술 후에는 다리가 안 움직인다. 먹을 때는 괜찮다가 약을 끊으면 다시 아파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홍보위원회 이사 김수연, 안재민입니다. 오늘 자리에도 지난번에 이어서 조민정 선생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활요가 전문 강사 조민정입니다. 네, 오늘은 잘못된 척추 상식에 대한 내용 준비해봤는데요. 허리 통증이 워낙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잘못된, 흔히 말해서 카더라식의 잘못된 상식들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민정 선생님은 혹시 잘못된 상식 생각나는 거 있나요? 허리 수술하면 망한다 이 말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요. 실제로 허리 아픈 분들도 이 점 많이 걱정하실 것 같아요. 두 분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아요. 실제로도 수술을 결정해놓고도 그러한 걱정들이 되게 많이 있으세요. 우리 척추는 우리 몸의 중심 축에 담당하다 보니까 수술한 이후에 합병증이 생기다 보면 다리가 못 움직이는 마비가 생긴다거나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낭설이 정설처럼 떠도는 것 같아요. 난 아파서 수술하러 갔는데 수술 후에는 다리가 안 움직인다. 이런 상황 말씀하시는 그쵸. 거죠? 이런 상황이 많이 있나요? 가능성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래도 사람 신경 주변을 수술하는 거다 보니까 가능성은 있을 수 있죠. 근데 수술하는 의사가 수술을 잘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해 보이는 거는 내가 왜 수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상태고 그리고 이 수술이 얼마의 위험성을 가졌는지를 충분히 이해를 한 다음에 수술을 결정하는 게 예상치 못했던 합병증을 줄이는데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수술을 받는 게 중요할 텐데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인가요? 자, 1번 팔, 다리가 못 움직이는 마비 증상이 있는 경우, 두 번째는 대소변 장애가 있는 경우 응급수술의 대상이 되겠는데요. 그리고 내가 너무 아프고 저리고 해서 힘들어 일상생활 너무 유지하기 힘든 경우는 또 그런 경우에도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되겠고요.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약물이나 물리치료, 시술 등 이러한 보존적인 치료로 증상을 유지해 오다가 추후에 악화되면 수술적 치료를 생각하게 되겠죠. 근데 저는 허리 수술하면은 허리 망한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유압술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유압술이면 나사 고정하는 수술 맞나요? 정확히 왜 하는 수술인가요? 네, 유압술은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관절 마디에 신경을 누르고 있는 부위들을 모두 다 제거를 하고 움직이는 부분을 나사로 고정해주는 수술을 의미하는데요. 어떠한 측면에서 보면은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가 완결되었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치료법이 되겠어요. 근데 정말로 좋은 수술이고 많이 하는 수술이에요. 근데 척추 분절이라는 게 이렇게 한 분절 단위로 이렇게 하나씩 움직이는데 유압술이라는 건 2개 이상 분절을 고정을 시켜주는 수술인 거죠. 그러니까 고정된 분절하고 그 위아래 분절에는 아무래도 힘이 수술 전보다 훨씬 많이 걸리게 되고 그러면서 5에서 10년 정도 지나면 그 부분에 협착증이나 디스크나 이런 문제가 새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5년에서 10년 후에는 무조건 다시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크게 봐서 한 10분 중에 1분 정도는 이런 문제 때문에 증상이 다시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꼭 수술을 다시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더라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증상이 새로 생기면은 또 수술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 보면은 유압시키는 분절이 점점점 늘어날 수 있고 이런 점이 있는 거죠. 또 다른 잘못된 척추 상식도 있을까요? 저 외래 진료 보다 보면 약 되게 싫어하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흔한 말로 이제 나는 근본적인 치료를 하러 왔는데 자꾸 약만 준다. 아니면 이런 거 아니라도 그냥 약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많고요. 맞아요. 특히 군의관 시절을 회상해 보면은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약 주는 거밖에 없는데 병사들이 이제 생각했을 때는 나는 다리 아프고 쟤는 허리 아픈데 비슷한 약만 준다고 해서 되게 돌팔이 취급 당한 적도 있었어요. 네. 제 친구도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약을 처방받고 먹을 때는 괜찮다가 약을 끊으면 다시 아파서 다른 치료법을 알아봐야 하나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친구 지금도 약
먹어요? 지금은 안 먹는다고요. 지금은 안 먹어요? 네. 지금도 아파하세요? 지금은 안 아파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친구분처럼 대부분의 허리 통증이, 많은 허리 통증들이 급성기의 통증이 막 심할 때만 약 먹어서 넘어가면은 그냥 자연히 치료되는 경우도 많아요. 네, 허리 통증의 흔한 원인으로 삐끗해서 생긴 염좌 아니면 가벼운 디스크 병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약 드시고 고전적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증상이 조절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는 검사하기도 조금 아까운 경우가 있는데 요즘에는 환자분들도 원하시고 해서 정밀 검사가 좀 남발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다라고 해도 초기 치료의 원칙은 약물 치료가 우선이에요. 이렇게만 해도 2단계에서 충분히 좋아지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워낙 아픈 급성 디스크 아니면 협착증 이런 것 때문에 통증이 심한 분들도 보통 4에서 6주 정도는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이런 보존적 치료를 우선 해보고 그 다음에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라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약물 치료만으로도 많이들 호전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너무나 어렵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당뇨, 고혈압 있으신 분들 매일같이 약 드시면서 혈당 관리, 혈압 관리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허리는 평생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뭐 하루라도 허리를 안 쓴 날이 없기 때문이죠. 네, 역시 건강은 평생 관리죠. 그렇죠. 그럼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처럼 저희가 위의 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찾아보았는데요. 가장 많이 질문하신 내용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수술을 했는데도 많이 아프다. 이러면 수술이 잘못된 걸까요? 물음표. 그리고 대형 병원을 가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까요? 물음표. 우선은 수술 이후에 통증이 지속된다고 해서 꼭 수술이 잘못됐다라고만은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신경을 누르고 있는 뭐 디스크나 뭐 인대, 관절 이런 것들은 우리가 평생 쓰면서 수년 동안 퇴행적인 변화를 거치면서 신경을 누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술로 한 방에 없었다고 해서 바로 좋아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관리가 수술할 이후에도 좀 필요할 수 있고요. 수술 전에 없던 마비가 생기거나 아니면 새로운 통증이 생기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6개월 이상 충분히 신경의 회복을 좀 기다려보는 게 좋겠어요. 저도 대학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뭐 더 아픈 것 같아요 아니면은 증상이 좀 남았어요 이러면서 상담위에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원래 수술하신 선생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본 다음에 다른 의견을 또 들어보러 오시는 거 물론 괜찮습니다. 근데 수술 이후에 생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영상검사가 아니라 수술 당시의 수술장 소견이에요. 근데 이 수술장 소견은 수술 전후의 영상검사를 비교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술한 의사밖에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큰 병원 가서 알아봐야지 이런 것보다는 수술한 선생님하고 충분히 상의하신 다음에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게 제일 현명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흔한 척추 상식에 대한 내용 다뤄보았습니다. 올바른 척추 건강 정보는 척추TV가, 국민의 척추 건강은 척추신경외과가 지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척추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감사합니다.